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스쇼 5월 20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주시장 아침만 하더라도요. 코스피는 약간 좀 쉬고 코스닥은 좀 반등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몇 시부터요? 한 10시 반? 그때부터 조금 마이너스, 코스닥 마이너스 흘러나가는 것 같은 10시 전후에서요. 네. 지금은 오늘 어저께랑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0.3% 조정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거의 1% 하락이고요. 또 좀 뭐랄까요, 하락폭이 커지는 종목들이 좀 눈에 좀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1시까지 시장 상황 한번 쑥 훑어보고 올까요? 네, 아까 점심 식사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반등에 대한 쪽을 그나마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행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신용잔고가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찍고 있다. 지금 뭐 거의 거래소 신용잔고가 2조 5천억대.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가 2조 3,953억이니까 2조 4천억대라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신용잔고가 비슷한데 거래소는 계속해서 신용잔고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신용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롱숏 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신용잔고가 큰 어떤 기업들, 모멘텀이 없는 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런 그 롱숏 펀드의 먹잇감이 돼서 주가가 이제 실적 이하로까지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IT 부품주가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롱숏 펀드 뭐 운영자의 뭐 그 철학에 뭐 만약에 이거는 좀 모멘텀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가차없이 지금 주가가 지금 뭐 그 실적에 대한 쪽이 어느 정도는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유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네. 특징적인 종목군, 그런 좀 약한 종목군 이렇게 좀 분리해서 말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딱 올라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실제로는. 보이시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LG 플러스가 영업을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SK텔레콤이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네네. 요즘 SK텔레콤 누가 광고하는지 아세요? 전지현이요. 전재영 남자는. 이정재요. 둘이. 네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서울에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1시 반인가 2시에는 전지현이랑 이정재가 어디 오냐면 신촌에 와요. 신촌에 오는 거 영상 찍나요? 영상 찍으러 갔는데 네네. 문제는 그게 제가 들은 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제 마케팅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단통법 시행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단통법 이런 게 갖고 결국 회사 측에는 뭐 좋아진다 어쩐다 얘기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오늘 이루 갈지까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개가 오늘 올라가는 것이. 네. 하여튼 영업위원을 재개되면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는 관점에서 오늘 좀 올라가는 거 정도가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특징군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그 통신주들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대형주 섹터 말고 중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 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 하이스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삼성 SDI라든가 제일모직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이 확산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그룹주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한 쪽들, 그러니까 삼성그룹주를 사려고 했는데 못 산 쪽에서는 다른 기타 삼성그룹주를 좀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그룹주라고 하는 그쪽에 오히려 매기가 상당히 좀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5일간 외국인의 매수, 1조 원이 넘는 매수에 대한 쪽에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그룹주에 좀 집중돼 있다. 근데 그거는 외국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관 투신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좀 산 거, 뭐 하이닉스 산 거 이런 거 제외하고서는 보면은 뭐 삼성그룹주 펀드에 삼성그룹주 기업에 지금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렇잖아요. 주가는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더라도 올라가면은요. 네네. 그냥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 SDI 마저도 오늘 어디 슬쩍 뉴스인가 내용을 약간 웃겨갖고 다 읽진 않았는데 네네. 삼성 SDI가 무슨 저거예요 또 그룹 구조조정 예.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뉴스에 나왔겠죠. 누가 얘기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죠. 네. 특정 어디 보고서 있는데 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 말이 나온 김에. 네.
오늘도 보면 뉴스마다 다 난리 부르스 아닙니까? 삼성그룹이 올라가는 거 이제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의 그 이후에 대비하고 시나리오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난 월요일 빼놓고 연일 지금 순매수입니다. 외국인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25조 늘어났다. 네. 이건 팩트잖아요. 사실 자체니까 그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은 저는 오늘 아침에 방송 나왔는데 그건 다 소설이다. 그쵸, 뭐, 다 소설이다라는. 지난 네. 보관그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소설이죠. 150% 소설이죠, 150%.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예요? 심지어는 이건희 회장 아들 이름이 이재용. 네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사갖고 지분 경쟁을 한다거나. 네네. 딸끼리 어떻게 지분 경쟁 가능성이 있다거나, 했다거나. 이런 것 다 제가 보기엔 150% 소설입니다. 150% 소설. 네네. 지금 왜 그러냐? 지금은 저는 냉정히 우리 내일 나올 그 전준 이코노미스트 있잖아요. 네. 전준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물론 그런 얘기했던 것이 뉴스의 모멘텀에서 오르는 것도 있겠죠. 주식은 합리적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주식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죠. 미국의 경기 회복, 근로조건, 예를 들어 더 취업을 더 하니까요. 실업률이 줄어드니까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가구의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큰 틀 있잖아요. 네네. 큰 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자동차랑 IT 제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해야지 일단은 나중에 떨어질 때라도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 SDI를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가의 높낮이랑 상관없이 지금 주가가 언젠가 더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건희 회장 이 건 때문에 삼성 SDI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지나가던 사람 개도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냐. 그래서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자꾸 찾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말이 쉬우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이유가 워낙 많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좀 봐주세요. 네, 그 외에 좀 종목들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소설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보관그룹 관련주라고 분류되는 기업들, 오늘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여전히 뭐 위닉스가 강세를 또 가고 있습니다. 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그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약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뭐 한솔 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던 종목들도 오히려 매도하는 쪽이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쪽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도 좀 같이 좀 몇 가지 네. 여기에 지금 얘기 안 한 것들이요. 같이 좀 몇 가지 좀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올라갑니다. 네네.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뭐 벌크전까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 기회가 되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레포트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현대글로비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현대글로비스의 포인트는 지금 나오는 벌크선도 아니고 뭐 자동차가 뭐 기본적으로 깔려가지고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가스공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LNG 장기 수송 계약이 있어요. 네네. 그게 아마 이슈가 될 겁니다. 하반기에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인 뭐라 그래요? 삼자 거래잖아요. 지금 네. 현대 것도 아니고 자기네 것도 아닌데 다 그룹사도 아닌데 범현대사도 아닌데 나라에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현대글로비스가 좀 장기적인 하반기의 재력으로 살아있다. 라고 그런 것들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름 여태까지 보면 둘이 같이 친하게 올라갔는데 요즘 같이 친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리온쿠첸. 리온쿠첸은 또 훅 빠져 또. 왜냐면 항상 보면 유닉스랑 아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없이 같이 갔거든요. 근데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쿠쿠에 대한 쪽하고 이제 그런 대체제, 그러니까 쿠쿠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이제 올라갔던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러니까 리온쿠첸은 계절적인 변화, 어떤 그 기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간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확인된 거는 없었죠. 공식적으로 뭐 그 면세점에서 취급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따라서 좀 올라붙었던 이제 그런 측면이 좀 강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고, 위닉스는 여전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산업 초기 단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 때문에 강세가 계속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리온쿠즈는 이제 그 중소형 면세점에서 한다 그러는데요. 대형 면세점은 아직 제가 아는 한 없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설 면세점 이런 데서 많이들 팔죠. 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뭐 작년 실적으로 확인됐는데요. 쿠쿠는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리온쿠즈는 계속 말씀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보면 홈쇼핑들이 좀 반등을 합니다. CG 홈쇼핑, GS 홈쇼핑 이런 것들이 반등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어떤 주식군에 있는 거 분명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보이고요. 혹시 반등하면은 세월호 사태 좀 벗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일까요? 낙폭과대죠, 뭐. 낙폭과대. 낙폭과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실망스럽다? 네. 오늘 이거 좀 나중에 좀 다룰 수도 있는 것들인데, 저는 어저께 권호준 회장 있잖아요. 네네. 아세요? 누군지? 권호준 회장은 포스코. 포스코 회장이죠. 거래소에서 IR을 직접 했잖아요. 예. 딱 보시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전 속이 뒤틀렸어요. 왜요? 예? 왜요? 앞으로 철강업종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네네. 철강업종 낙폭과대, 뭐 중국에 대해 뭐 수요 회복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국법으로 다스려야 돼. 국법으로 다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말하는 거를 어긋나서 얘기하면 X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은 대한민국에서 OCI에서 얘기하는 걸 거슬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요. 네. 제가 봤을 때 어저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철강산업 어렵다. 앞으로도 좋아질 김이 쉽지 않다 얘기했어요. 네. 회장이 직접 네,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철강주가 좋아진다 얘기하는 건 업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도 포스코는 나름 경쟁력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1등이 아닌 것들 다들 조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팔든지 하든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신 나간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예, 전임 회장이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와서는 이제 어떻게 뭐 정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딱 대우 인터내셔널 적시를 하나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뭐 약간 짜증나는 거고요. 오늘 또 나온 뉴스가 혹시 보시면 모르겠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이 지금 범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요. 네. 거기다가 5월에는 가격 또 내렸어요. 네.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보산철강에서 또 내렸어요. 우리나라 유통 가격. 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나라 뭐 철강 제품 좋아진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 예,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아프리카 TV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뭐 추세는 약간 꺾여 있지만 고점에서 밀려 있지만은 저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재료로서의 가치는 살아있다라는 생각 다시 네.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있으면 한두 개만 더 가주세요. 그 포스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게 되면은 포스코는 이제 6개 사업군으로 이제 분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리딩 컴퍼니를 만들어서 각 회사에서 이제 그 견인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겠고 권호준 회장의 얘기는 포스코를 제외하고선 나머지 지금 회사들은 모두 다 구조조정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이미 이 포스코 구조조정안에 대한 그 문서가 시장에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EBN에서 이제 단독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건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세해서 이거는 내부 자료구나라고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세한 자료가 나돌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우인터 매각하겠다. 매각이 안 되면은 분리 매각이라도 하겠다. 맞아요. 만약에 안 된다라면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따로 그 합병을 시켜갖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스코 엠텍에 대한 구조조정과 안 되면 매각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제 포스코 엠텍에 대한 매각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상한가 출발한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포스코 이제 자회사들 중에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한전이 한전 밑에 자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실적에 대한 쪽이 잘 나올 수 있을지는 일단 뭐 권호준 회장에 대한 능력이 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철강 업종에 대한 쪽은 중국 보산철강에서도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중국 최대 철강사죠. 보산철강에서의 가격 인하, 5월달 유통 가격을 인하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하반기 철강 가격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종원도 특징주라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라면은 이게 잠깐 이거 말을 내면 조심해야 돼요. 네. 증거금 몇 프로는 어디 써 있어요? 종목을 저한테 잠깐 말씀해 주시면. 통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이 그건 증거금 100% 아닙니다. 아니요? 멀쩡한 회사요 이거. 예, 멀쩡한 회사입니다. 저는 동성화인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매매 이걸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관심하면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동성화인텍은 한 3번째 말씀드린 세 번째 정도 됐죠? 이 동성화인텍이 파인텍인가요? 예전에? 몰라.
동성화인텍. 예. 한 세 번째 정도, 제가 1회부터 방송은 세 번째 정도 말씀드렸죠? 세 번 네. 정도 드렸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 조선주가 안 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네.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라냐면요. 이거 상식입니다. 이런 게 갑자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 정말 이게. 저 시험을 안 보고 싶어요. 1대 100 이런데 각각 시험이 나와. 상금 주나요? 이게 보냉제 하는 거예요. 보냉제. 네네. LNG선 있잖아요. 그 보냉제를 만드는 건데요. 상장회사 중에 몇 개 있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한국카본. 아니라니까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상장회사 중에. 네. 두 개 있는 게 한국카본?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세 개인가? 세 개인가 예. 보네, 그러면. 네. 세 개인가 보네. 한국카본도 있고요. 동성한테 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이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예, 그래서 시간대. 세 개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이나 이런, 현대 이런 데 동성한테 들어갔는데요. 대우조선에도 이미 이제 납품을 조금 한다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이슈는 그거예요. 이 오바마 때부터 해갖고 다 지연되고 있는 결국 미국의 LNG 프로젝트입니다. LNG 프로젝트. 네. LNG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 해외로 다 수출하자는 거예요. 해외로. 오바마가 빅엿을 먹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LNG 이게 제가 저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네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LNG 천연 액화가스를 이제 해외 수출하고 이거 이제 원유도 수출하고 이런 에너지를 수출하는 수출국으로 바뀌는 거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뭐 셰일가스 얘기 등등등등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동성화인텍에 대한 나중에 크게 빛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LNG 장기 운송 계약에 현대글로비스가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 가스공사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조선주가 올라가는데 저기 올라가는 게 이게 넌센스 같은 건데요. 그런 재료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조선주보다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쵸.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반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이제 다 전부 다 가스를 둘러싼 이제 헤게모니 그렇다니까요. 싸움이라고 보셔야 될 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도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러시아 가스프롬이 지금 중국에게 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천연가스 납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물량은 이제 중국 전체 사용량의 23% 정도, 가즈프롬 수출량의 16% 정도에 해당하니까 상당히 이제 큰 규모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도 뭐 미국을 그 오바마 순방에 지금 대응하는 그런 그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체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가스를 둘러싸고 나서 뭐 굳이 미국은 중국에도 뭐 결국엔 팔아먹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말씀해 주셨던 이런 그 특히 천연가스, 그 LNG선 운반선에 대한 그런 수요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약간 이거는 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다뤄야지 점잖은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주식이랑 딱 상관없는 얘기라서 이런 얘기하면 좀 드려도 좀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이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미국의 이번 경기 회복 있잖아요. 네. 미국의 경기 회복. 네. 미국의 경기 회복 이번에 있는 경기 회복, 소비가 느는 경기 회복은 과거와는 다르다. 예,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저게, 어딘가요? 미국의 증권사 하나에서 IBS 소스 레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제가 나중에 좀 정리되면 네. 할 텐데, 지금 머릿속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봐갖고요. 좀 까먹긴 했는데요. 거의 맞을 겁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건요. 미국에서 과거보다 소비 있죠, 소비. 네. 소비에 의한 경제가 더 커졌대요. 소비에 의한 경제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네, 끊지 마. 내가 잊어버려. 네. 소비에 의한 경제의 이게 회복이 비중이 더 커진 게 첫 번째입니다. 소비가 더 커진 거고, 두 번째는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얘 논리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애들 뒤로 밀친다는 개념이에요. 네. 못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훈풍이 덜 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논리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제조업이 컴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이 컴백?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머징 마켓, 중을 비롯해 이머징 마켓에서 마트에 그러니까 GDP 발생이 해외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으로 제조업이 다시 오고 있다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셰일가스가 들어갑니다. 셰일가스라든가 액화천연가스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를 통한 부밍이 일어나고 있다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특징적인 걸 잡았지만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이 딱 애플이 아니라 애플, 구글 다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에요.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경제에 들어가는 그런 거죠. 과거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거, 이런 네 가지를 갖고 하면서 과거의 경제 발전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머징 마켓 무조건 쫓아 그런 거랑 다르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건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걸 좀 이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죠?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는 얘기하니까? 조금 약간 이제 하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선진국 시장에서 진짜 소비 부밍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머징 마켓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아까 그런 부분이 조금 논리적으로 그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셰일가스에 대한 쪽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동의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오히려 셰일가스로 인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안정이 미국 그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쪽을 늘려줬다. 뭐 역시 오바마도 아니, 오바마가 아니라 이제 버난키가 또 역시 하나의 역할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 시장이 당분간은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고,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은 우리 시장이 오히려 안 좋고, 오히려 미국 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우리 시장이 좋은, 어쨌든 간에 디커플링에 대한 구도가 좀 당분간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제가 했던 자료를요. 네네. 제가 보기 머리 아프니까 이성원 대표한테 슬쩍 날려줬을 테니까 이성원 대표가 잘 정리해서. 네. 제가 양이 길어요. 근데 네. 제가 솔직히 쑥 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확한 제가 그 안에까지는 안 봤어요. 네. 제만 봤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 한국경제 가서도 쓰시면 이성원 대표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하네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 필당이에요.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볼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볼 거랍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좀 안쓰럽네 이런 거 자꾸 하니까요. 그쵸. 네, 해보세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지금, 만 원이라도 주고 해요. 네, 10,000원이라도 주고 해야 되나요? 네. 1,000원 내고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동부증권 보고서입니다. 네. 제목은 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진이. 뭐야, 저게 바깥에, 애플이네? 네, 초록색 사과를 놓은 다음에 빨간 사과를 딱 놓으면은 보고서 좋네. 이랬을 텐데 빨간 사과에 초록 사과 이렇게 해갖고 네이버를 좀 상징하는 게 그게 동부증권의 한계지. 네. 키움증권이면 반대를 했을 거야.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이버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내용은 좀 깁니다. 보고서가 이게 좀 내용이 긴데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서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에 대한 쪽인데 우리가 이제 monthly active us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액티브 유저라는 게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유저 수죠. 이게 그냥 회원가입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말고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하는 게 룰이 있을 거야,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monthly 룰이 있을 active user라는 MAU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RP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객단가? 예, 맞습니다. 객단가죠. 네. 근데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미 가입할 만큼 가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monthly active user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페이스북은 그런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이 아니라 이 아르프 쪽에 대한 증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기업인데 재밌는 거는 라인은 아직도 먼슬리 유저와 액티브 유저 보게 되면 아르프와 먼슬리 유저가 동시에 상승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상장에 대한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하락과 동조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부증권의 보고서도 목표가 100만 원입니다. 오늘 이제 100만 원은 그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분석을 안 했나 봐요. 100만 원으로 리포트를 이제 분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석을 시작한대요? 네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계속해서 아르프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증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은 논리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논리는 맞아요. 여전히 유지하는 거예요. 여전히 유지하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소형주에 대한 주가, 모멘텀 주식에 대한 주가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5월달 정도, 그러니까 2분기에는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좋을 수는 있을 텐데 이쪽들이 또 언제 올라오고 나면 또 밸레이션 부담감이 생겨서 다시 한번 또 모멘텀 주식들 아니면 또 새로운 모멘텀 주식들 뭐 제약 쪽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또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래 할 게 아닌 건데요. IBK 투자증권에서 한 건데요. 롯데하이마트 보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한 3, 4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이제 롯데하이마트 다시 관심주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주가는 안 올랐어요. 주가는 뭐 여전히 그 가격에 그 가격 이제 7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10만 원까지 넘었었나? 이게 뭐 작년에 많이 갔었는데요. 예, 9만 천 원까지 갔었네요. 이제 7만 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그 레포트 보시면은요, IBK 투자한 건데 제목이 재밌어요. 상반기는 각오한 수순이다. 하반기 턴어라운드 전망인데요.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2분기까지 실적은 별거 없다. 핵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딱 보니까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시장이 아주 좋다 그러면 하반기 턴어라운드 한다? 이제 뭐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하반기. 그러니까 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약간 개꼬락지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장이 아니니까 안 올라가는데요. 업종 내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가시성이 부각된다. 이게 뭐냐면 딱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아시겠지만 샵인 샵이잖아요. 네. 하이마트가 바깥에는 하이마트가 롯데마트에 다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롯데마트 자기 동네도 있어요? 롯데 하이마트도 있고요. 롯데 백화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롯데마트 안에 있어? 롯데마트 안에는 없습니다. 아, 롯데 하이마트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 롯데마트는 있어 거기? 그게? 롯데마트가 없어요. 아, 그럼 롯데마트 안에 막 들어가요. 네네. 요즘 보면 이제 지방에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예, 예. 지방 가론감에 있고요. 잠실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뭐 럭셔리에서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갈 때는 이제 균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갖고 네. 이제 얘네들이 신용등급이 좋아지면서 영업의 비용이 훅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갖고 이제 사실 매출보다는 그런 영업 비용의 감소 때문에 얘네가 좀 올라갔는데요. 실제로 작년 겨울에 춥다 했는데 안 추웠잖아요. 실제로 안 추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좀 안 좋아진 데다가 샵인샵 하면서 새롭게 이제 CI 작업하고 막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레포트면 뭐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출점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실적이고 실적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 좋아진다 얘기했는데 얘네가 이제 자수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롯데 하이마트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실적 확 안 돌아졌는데 시너지가 안 났다. 시너지가 덜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점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네. 하이마트 마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당장보다는요. 제 경우를 보면 이런 것들은 7, 8월 네. 7, 8월 정도에 실적 정말 좋아지는 거 유통업체들은 대부분이 월당 발표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은 레포트가 나올 겁니다. 7, 8월 정도에. 그때 좀 좋은 의견이 나면 그때 사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의견 잠깐 드리면 일단은 요 시나리오는 동의. 롯데마트 입점이 107개점 증가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애플스토어 입점 별로 동의 못 하겠는 게 국내 이제 애플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퀘스천 마크. 그다음에 코웨이존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하이마트 자체가 전자재 부품인데 이 비수기입니다. 이 휴가 시즌 때가 오히려 비수기에 해당이 돼서 오히려 3분기가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사면은 아마 좀 좋은 가격대에 매수. 하나는 이제 애플은 프랩인가? 이렇게 그만뒀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프랩이 같은 거가 롯데만 하더라도요. 네. 프레비가 따로 있었어요. 네. 롯데 지하 상가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롯데 잠실에서 살라 그러면 롯데 하이마트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또 있을 겁니다. 그 정도요. 네. 그러니까 점유량 상관없이 예전보다 좋냐 안 좋냐면 좋은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프레비 이런 게 안 하니까 그런 거 정도 일단 뭐 큰 거지 아니라 그 정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베스트 전문가의 코너에게 듣는 나의 또 베스트 전문가 모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5월인데요. 4월달이가 충분히 우리 예견이 됐어요. 네. 또 볼 거라고. 네네네. 근데 진짜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두 분이 제일 많이 이 방송에 출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정준 전문가님, 송하균 전문가. 바로 이분, 네.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 맞추라고 얘기해보려는. 네네. 못 맞힐걸? 사람들이. 네, 못 맞힐 것 같아요. 농담이고 다 아십니다. 네. 송하균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측이 맞았죠, 제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대담은 이게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자주 나오시는 정정균 전문가님, 송하균 전문가님, 공인표 전문가님. 공인표 전문가님하고 송하균 전문가님이 점심 먹자고 했고 둘 다 약속을 안 잡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 네, 네. 아니야.
홍 전문가님은 다음 주 금요일인가 이러던데. 진짜요? 그게 이번 주인가 보네. 아주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점심 중요한 게 농담이었습니다. 아니라. 농담이었습니다. 예. 그 송학윤 전문가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네. 보고 싶었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게 대단한 그 자신감의 표출 아니야? 맞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순서로 로테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마음을 먹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좀 양보 좀 하지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나중에 나와야지. 양보는 주간 단위 정도. 그 정도 양보에 비해서 되죠. 네. 예. 그래서 뭐 좀 여담인데요. 오늘 시장도 좀 어제 오늘 예, 시장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서 위로를 좀 드릴 수 있을까 네.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러다가 네. 오늘 이제 여기 베스트 오늘 전문가 코너인데 오늘 제가 나오게 됐다고 예,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 달려왔습니다. 저 여기서 진짜 뛰어왔어요 방에서. 거기 회원님이 많이 늘으셨을 거 아니에요? 연속으로 지금 베스트 들어가시니까. 형님들 예. 여기 온다고 말하고 오셨어요? 예, 지금 한참 종목 설명하다가 부르러 와가지고 네네. 여기 몇 분 와있죠, 지금? 급하게 뛰어왔어요. 몇 분 와있죠, 여기야?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이너피스님이란 분이 예, 여기 회원. 멋진 사부님 화이팅. 우리 이렇게. 전설의 분이죠, 우리. 자, 이거. 전설을 만들어가는 네. 몇 분이 있습니다. 같이 전설을 만들어가자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우리는 전설을 향해서 저는 만들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전설을 향해서 앞으로 상위 1%의 개인 투자자가 한번 돼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진 거라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딱 한 번인가 했어요. 뭐요? 베스트, 증권사도 수상하고요. 거래소 협회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금융협회인가 거기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예.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거래 잘하신 개인들도 하고요. 법인들도 하고요. 그래서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 그랬군요. 예. 협회였는데, 여기 키움증권 고객이 키움증권 전체 고객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채널K 고객이 또 수천 명이잖아요. 네. 거기서 한 명 뽑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거기에, 예. 제가 거기서 뽑혀갖고, 제가 뽑은 게 아니라 고객이 뽑혀갖고, 네. 제가 가서 상 받은 거 기억나죠? 뉴스에도 크게 났었죠, 진짜로. 그랬고, 그분이, 다음 시간에 키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이 여기 가서 기억나지. 방송도 나와줬어요. 그럼 오. 기억나요. 키움에 있을 때는 기억나요. 그거 괜찮은데요? 대우증권에 계실 때 지점장 저 할 때 그런 사람이에요. 아유, 기 좀 받으세요. 기를 좀, 아유, 여기 또 기를 받아야지. 진짜로. 근데 예. 그분은 요즘 주식 하신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부산에 계시는 사모님이,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때 이제 했던 게 제가 이제 현중이 아빠 얘기했던 거죠. 현대중공 갖고 그렇게 수익이 났으니, 예. 저는 안 버는 게 좀 이상하죠. 거기다 약간의 레버리지, 저 또 레버지를 좀 하거든요. 성격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전설을 만드신다는데, 정말, 느낌이 와요. 이러면 또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송학인 전문가님이 전설을 만드실 분이야. 이게 성향이 약간 적극적인 분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너피스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같이 화이팅 한번 해줘야죠. 예. 화이팅! 자, 화이팅 하세요. 여기서 하니까. 우영상에도 화이팅 해야죠. 자, 우리 회원님들 전설을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점심을 쏘는 거로 해야죠. 이거 오늘 뭐 그냥, 이제 점심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전 점심 이상은 안 해요. 아니, 커피까지. 커피가. 좋습니다. 예. 우리 한 달은 또 지나갔으니까요. 예. 너무 또 지난주 되게 예민선 하잖아요. 최근에 시장은 어떻게 보고 이거 잘 어려워 시장. 어떻게 좀 우리 힐링을 해주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은 사실 항상 어렵죠, 사실은. 네. 예. 항상 어려운데 어려운데. 날이 없었어. 예. 늘 그때 가면은 꼭 뭔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시장은 그 중에서도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지수는 왜 오후만 되면은 예, 지수는 계속해서 예, 다시 그냥 밑고리를 달고서 예, 막 열심히 올라오고 네. 그러는가. 또 삼성전자는 왜 계속 오전에 마이너스였다가 오후에는 또 플러스로 되는가. 네. 이거 삼성전자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팔아야겠어요. 지금. 예. 그러시던지요. 진짜 요새는 그렇게 네. 자, 그 정도로 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이제 예측이 좀 이렇게 쉽지 않다. 오전에도 제가 좀 출연했다가 이제 예측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예측이 쉬울 때 주식이 좀 그래도 좀 쉬워지는데 네. 지금은 정말 예측이 좀 어려운 예, 그런 좀 구간에 있지 않나. 예, 그런 어떤 시장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시중의 거래 대금이 지금 계속해서 3조대로 이제 지금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나 어떤 큰 손들, 예, 그런 메이저 수급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현물 시장에서 원하는 예전처럼 그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하면은 거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 거래가 이렇게 좀 줄어들고 또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예, 파생 시장에서 지금, 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요, 시장이 도깨비처럼 움직이는 게 이 파생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파생 시장에서 지금 어떤 누가 한 포지션, 특히나 외국인이나 기관하고 저기만 보고 있어요. 개인들의 포지션만 보고 있어요. 그것들이 예. 나쁜 새끼들이네. 개인들이 한쪽으로 방향만 딱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패는, 네. 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만약에 포지션 안 잡고 있어요. 그러면 놔둬요. 예? 놔둬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그러다가 포지션만 잡히면 그런 현상이 이제 최근에 파생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물 시장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파생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경우를 우리가 인위적인 그런 지금 어떤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장이 전적으로 지금 인위적인, 예, 그런 흐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인위적이라는 거는 시장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대중 심리에 의해서. 네. 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인위적인 이런 상승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뭐 오늘도 이제 주가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지만은요.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그 정도는 저는 어떤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은 저는 2000포인트를 이탈을 한 번은 다시 할 거다. 하지만은 이전만큼 하락하고 그러지는 않. 아, 무서워요, 전문가님. 아니, 저는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제가 느끼는 대로.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월달에 절대 코스닥 절대 못 갑니다. 안 좋습니다. 4월 말일부터 얘기했거든요. 예. 그 지금 코스닥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완전히 그냥 지금 아주 그냥 깨박질했죠. 예. 완전히 진짜. 밑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참고 힘을 달라니까 왜 이렇게 겁을 나는 줄 아니죠. 알았어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서 전략을 잘 짜시면은 전략을. 예. 항상 내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 때문에 내렸다. 오르고 나서 뭐 때문에 오르다. 후행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이렇게 들이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그거 욕먹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 하에서는 저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욕먹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진다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 그렇죠. 그게 안 돼. 그거 없잖아, 여기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네. 그렇게 욕먹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국내에 있어요? 사실 나도 그래요. 예. 아니, 그건 저도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이제, 최대한, 그래도 제 소견, 제가 보는 그런 어떤 예측에 관한 그런 거는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거를 참고를 해서 또 그게 어떤 확률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또 회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하고, 예, 같이 이제 그러한 어떤 서로 상호 보완이잖아요. 예, 그렇게. 전문가님. 예. 아까 이제, 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그나마 약간은 위안을 받고 싶어 하려고 했는데, 위안보다는 약간, 솔직히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 지금 1, 2주일째, 요런 구간이잖아요. 솔직히 대형은 수익이 좀 나는 구간이에요? 아니면 지금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나 이런 거를 주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남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고민되거든요. 그쪽 방은 어떻게 주로. 지금 저는요.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저희는 어제 오늘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했잖아요. 특히 그렇죠. 코스닥 어저께 완전히 그냥 그렇죠. 진짜, 어렵지. 예, 아까 우리 얘기하신 대로 그냥 깨물었지 됐는데 다행히 저희는 어제 오늘은 행복했어요. 네? 어제 오늘 오히려 행복했어요. 이거 여기 주민들 다 계셔요, 여기요? 네. 물어볼까요? 여기 네. 아까 어디 가셨어, 그분? 예. 아 진짜요. 저희는 어제 오늘은 그래도 그냥 해피하게 이너피스님. 예. 이너피스님 맞죠? 그래서, 이너피스님 오늘, 딱 예. 얘기해줘야 돼. 어떻게 왜 행복했어요? 아니 저희 그 주력주 1, 2가 어제 오늘 희한하게 급등을 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야, 여기서? 예?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는 저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저기 코스맥스 BTI. 에이씨! 에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거. 나랑 같은 판에?
코스맥스 BTI잖아. BTI. 이건 코스맥스랑 같은 새끼들이지, 그거는. 네. 아 근데 한 항아리냐, 한 항아리. 코스맥스가 이제 좋지만은 좋죠. 그다음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분석하기 좋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코스맥스 BTI는 사실 뭐 지금 코스맥스보다는 이제 분석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지만은 주가의 어떤 흐름상 저는 분명히 이번 주에 오를 때는 급등이 나온다. 이제 그거를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안에 급등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저께 이제 사실 장중에 10%까지 올라가고 7%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금 상승에 있죠. 오늘도. 그래서 코스닥 BTI가 이제 주력 2위 이제 종목이었는데 저희 또 많이 얘기하고 제가 화장품에 미쳐있는 남자니까 예. 됐고 다른 건요. 그렇게 하고 다른 거요? 얘기도 돼 안 돼? 예? 얘기도 돼 안 돼? 다른 거요? 예. 하나 다른 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다른 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게 또 매력 있으신 다른 분이에요. 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한 종목은 말씀드렸으니까 한 종목은 좀 분명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TI가 저 지주회사죠? 네, 지주회사고요. 네, 코스맥스가 사업회사입니다. 아무 그럼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좀. 예. 근데 이제 왜 BTI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았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그거를 좀 역시 생각을 저보다 해봤는데. 훨씬 윗분이야. 저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 오로지 사업회사. 저요? 네. 저는 BTI는 일단 저기 주가 지저분해. 아니 위에서 막 했기 때문에 복잡해졌잖아요. 예전에 해갖고 이게 깨끗한 거. 깨끗한 걸 좋아하지. 깨끗한 거. 그래, 똑같은 거야, 똑같은. 네. 왜냐면 사업이 되면 지주도 쫓아가잖아요. 네. 그럼 뭐 그렇죠. 같은 개념이니까. 뭐 예.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일단 뭐 코스맥스 BTI.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다음 주에 전략 세울 때 이거 뭐 대형주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낙폭과대 중소형주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자, 대형주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그 중소형주도 그렇고, 한 가지 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이 네. 계속해서 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낙폭과대 하지 말자. 예. 낙폭과대 낙폭과대는 반등이 지금 미약한 그런 시장이다. 왜냐하면 낙폭과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수급 주체 입장에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근데 살아있는 거는 그거는 약간의 이제 적은 돈으로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이 사실 열의 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골라내서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대우건설 한번 여기 나와서 얘기했죠. 말씀드렸어요. 얘기했죠. 이제 8,000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흐름 살아있잖아요. 대우건설은 지금. 대우건설은 지금 8,600원이네 지금. 예, 8,800원 갔다가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조금만 지금 시장이 조금만 이제 진정되고 그러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원 중반까지는 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잡으려면 아예 바닥 관점을 잡고요. 그래서 하나 바닥 관점으로 제가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앞으로 이렇게 볼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한 게 있어요? 예. 완전히. 이거 완전히 나오신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 난 짜증나고 있었어, 지금.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은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반기 이제 지금 이제 접어들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하반기에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저는 원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두산엔진 보고 있습니다. 두산엔진. 이런 건 다 전전이 컨설팅가 좋아할 만한 건데. 네. 완전히 지금 현재 이제 쌍바닥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8,000원 이하에서 지금 아마 최대 만약에 얘가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고 해도 7,500원이 아마 바닥일 겁니다. 그냥. 여기 얘가 이제 어떻게 바닥을 잡아나가는 거를 잘 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100% 아니야, 이건? 예? 100%짜리는 아니야? 어떤 거요? 100%짜리 아니냐고, 두산인지. 아니네? 예,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전혀 잡혀가지 아니고요. 않을까? 예. 그 두산 엔진의 이제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속 엔진 쪽에서 뭐 세계 시장 24%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벌크선 쪽으로는 업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근데 얘가 이제 선박 엔진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작년 그 하반기 있죠. 9월에서 12월 그때쯤에 아마 조선주가 한번 들썩거렸잖아요. 그렇죠. 작년 말에. 그래서 조선주 업황 좋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업황 쪽보다는 어떤 교체 주기에 의한 그런 수지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수주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엔진은 그러면은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발주가 된다는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그 시점이 엔진이 이제 발주가 될 시점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가격을 그동안 못 올렸는데 엔진 가격을 아마도 상승이 이번에는 엔진 가격 상승이 이번엔 가능하다. 그런 이제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주가의 위치는 어딘가. 자, 그동안은 이제 내렸죠. 내려와서 지금 현재 보면은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네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관심 있게 특히나 하반기에 관심 있게 보십시오. 아마 이 지점에가 아마 이 지점이 어떤 변곡점 작용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8월이네, 8월. 예, 이 지점이 아마 변곡점이라고 이 지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코스닥이 이 지점을 만나가지고 지금 사실 주관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예, 코스닥 월봉에서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와서 지금 오늘 주관하고 여기가 변곡점이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인 관점과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바닥을 만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하반기에는 저는 분명히 두산 엔진이 이제 하반기 관점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한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성근 대표가 저를 또 오랫동안 봤으니까 아는데요. 저는 성격이 좀 있어요. 네, 특이한 게 있는데요.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요, 저는요. 네네. 듣고 저 사람이 말에 맞아 떨어지면 바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저의 꽂히는 말이 있으면 훅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관심 종목 넣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쵸. 올해 딱 3번 냈어요. 3번. 네네.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차바이오라는 거 한번 얘기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한번 했고요. 차바. 바이오를 한 번 넣었어요. 네. 또 다른 거 했을 때 화승이 나오면 얘기했었죠. 그때 한 번 넣었고요. 저는 3번째 넣었어요. 두산 엔지니어요. 두산. 아, 그러세요? 지금 넣었죠. 바로 넣었어요. 네. 왜냐면 두산 엔지는 제가 쳐본 적이 없어요. 한 10년째 안 봤어요. 왜냐면 두산 하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얼핏 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이제 스타드 한번 이제 왜냐면 이분이 좀 잘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네. 그때는 쫓아가야 돼 지금요. 근데 이제 해봐야죠. 여기 벌써 어떤 분을 딱 쓰잖아요. 네. 올해 두산엔지 흑자전화 어렵다던데 일찍 접근한 하늘 맞춰. 뭐 다 생각이 다르니까. 네네. 뭐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내년도 흑자도 전도 가는 거고. 하반기면은 내년도에 흑자면 하반기에는 또 그게 기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스터디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여튼 잘 되는 데 쫓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농담을 와서 보세요 여기요. 수산이 딱 들어갔잖아요. 지금 9,170원 지금. 여기서 써있잖아요. 9,170원이야 그거 얼마야? 7,870원 딱 써놨죠. 그래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데가 영광인 줄 알아야 돼. 글로리입니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거. 농담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전략이라든가 나머지 한 종목 공개하는 거로 다음 주에는. 예.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크 배틀인데요. 오늘 네.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보죠. 이 문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이틀째거든요. 네. 코스닥이 좀 안 좋은 거. 어떻게 봐요? 계속 이럴 거야? 어떨까요? 저는 일단 단발성이지 않을까. 단발성? 네. 일단 신용 잔고가 좀 많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선을 불 때 이제 뻥하고 터질까봐 이제 무서워서 이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롱숏 펀드 쪽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더 키우고 있다.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IT 섹터 쪽으로 이제 IT 섹터가 이제 이 하락에 대한 쪽을 주도를 하고 있고 잘 나가던 종목들도 이제 갑자기 급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발적으로 이런 흐름은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이 흐름 자체가 네. 뭐 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기업에 대한 추세를 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는 거죠. 기대를요. 네네. 저는 하여튼 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영향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러셀 2000이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네. 금요일날 조금 회복하고 오늘은 뭐 러셀 2000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가 시장이 움직였다고 할 정도로요. 1% 이상 지수가 급반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러셀 2000에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완전히 5대5예요.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은 고양이 바운스 하는 거다. 네, 데드캣 바운스다. 맞아. 데드캣 바운스인가? 그래갖고 다시 훅 떨어질 거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 미국 경제는 여기 있다. 얘기한 정도로 극명하게 어긋나고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만약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외국인이 사는 거 외에는 답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당장은요. 외국인이 사는 거 외에 답은 없다. 네. 네,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갈 리가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는 안 되고 다시 코스닥 이런 중소형주인데요. 문제는 외국인이 사는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면은요, 이어지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셔야 되냐면요, 기관 투자가들은 머니 게임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수익률 게임 의미가 없어요. 네. 삼성전자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을 몇 줄 팔아야 되냐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없으면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없으면 그러니까 녹아나잖아요. 네. 삼성전자 한 주 150만 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5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뭐 있을까요? 파트론이 얼마야? 파트론이요? 네. 파트론 얼마인지 안 보이네. 파트론 12,000원. 12,000원이면 얼마 있어야 돼요? 한 150주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170주 정도 팔아야 되잖아요. 120주 팔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보면 지수랑 완전히 지수 올라갈 때 더 안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제한된 자금 있는 투신이나 이런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닥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는 이유를 놓고 본다라면 뭐 지금 22 오늘도 그 통화정책 이전 발언이 있었죠. 지금 뭐 양쪽 완화를 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양쪽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 대한 국채 수익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 올해 이번 달 초였죠. 아이논과 버냉키와의 식사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이논이 충격을 받은 것이 뭐 그 버냉키가 얘기했다. 하이퍼 인플레는 전쟁 시에나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국채 그 금리가 오랫동안 안정될 것이다. 그런 시그널을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다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끝나고 나가셨으면 그냥 강의나 잘하시지.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제 그런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국채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을 쏠리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그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캐리 트레이딩이 한국 이머징 마켓으로 활발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거래소 이제 중대형주 쪽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펀더멘탈이 확실한 종목들 이런 것들로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여튼 시장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역설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똑같은 그런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사놓으면 코스닥은 떨어질 상대적으로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이 50억 이렇게 사면 상관없겠는데 특히 문제는 삼성전자를 사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를 사는 한은 지금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게 딱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삼성전자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아까 파트너 얘기했나? 네. 파트너는 100주 이상을 팔아야 되는 것이 지금 엄연한 현실이죠. 네, 그게 바로 시장을 지금 녹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길게 갈지 아닐지는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 같지도 않아요. 저도요.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이머징 마켓이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 들어보면 이것도 살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아마 내일 또 얘기를 또 마저 우리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겠고요.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두 남자 하이로 코너인데요. 이거는 하기가 민망해졌어. 그러니까요. 이거 그만할까? 아니 뭐 이번 달은 내줘도 뭐 네.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승패 네네. 공개하기가 좀 민망해요. 네네. 이거요. 이승훈 대표 네. 자랑스럽게 2승. 네네 2승입니다. 네. 제가 쪽팔리게 8승. 네네. 8승했는데요.
오늘 어떨까요? 2008.12니까 2008포인트 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기바다 갖고 응. 빠진다니까. 응. 손학윤 전문가 말을 믿고 가겠습니다. 뭐로? 2000포인트 밑으로 빠진대잖아요. 안 될 때는 남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요? 네네. 이거 게임을 재미를 위해서 그냥 저를 오해줄까? 아니요, 하이 하세요. 저 소신 가볼까요, 소신? 네네, 소신 하이. 오늘도 저 하이 갑니다. 하이가 맞을 것 같아요, 왠지. 하세요, 그럼요? 아닙니다. 2008포인트 하이 가겠는데요. 네. 저는 꾸준히 올라온 사실인데요. 저는 코스닥도 과도하게 빠졌다는 생각 같고요, 지금. 코스닥도 과다한 생각 갖고 있고요. 코스피는 일단 삼성전자가 죽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삼성전자 오히려 포스가 났죠. SK하이닉스 같은 것도 오늘 장주 고점 나갈 것 같아요, 종가. 네네. 네, 종가 부근에 가면 지금 잘 가던 것들 있죠. 네. 현대차도 하락폭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거의 보합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여전히 어찌되었건 시장이 좋고 나쁜 선호도랑 상관없이요. 제가 보는 시장은 외국인이 지금 오늘도 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2008포인트에 과감히 하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후기를 보겠습니다. 팟빵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 딱TV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한국정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정님 두 남자 쇼인데요. 코스닥이 무섭게 떨어지네. 어쩜 좋을지 유유유. 코스닥 거의 90%거든요. 코스피 쪽으로 이사가야 할지요. 진솔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오늘 계속 이 얘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으니까요. 오늘 충분히 어느 정도 논의에 판단은 기준이 되지 않나 생각 갖고 있고요. 초봉님 잘 듣고 있는데요. NHN도 너무하네요. 언제쯤 오를까요? 오를까요? 하반기는 정말 오를까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회사에 문제는 없겠죠. 네. 그죠? 회사에 문제는 없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저도 얘기하고 이창 기자도 얘기했었다시피 지금 하여튼 생각보다 그 영향이 컸다는 거. 보드 게임인가요? 네. 규제안에 대한 영향이 좀 규제안에 대한 컸다는 것이고 이제 빨리 이제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보다 이제 땅을 인수하려는 거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시장 자체의 흐름이랑 코스닥이 회복하면 저는 먼저 회복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딱한 종목이 또 있어요? 딱한 종목에 한번 볼까요? 네. 딱한 종목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제일모직 얘기 나오네요? 네. 그죠? 딱한 종목 쪽에서 보게 되면, 제일모직 조금 가지고 있는데, 7월 1일 합병 전과 후 주가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네네. 두 개 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20 며칠까지인가 이게 공개배수인가 반대하시는 분 의사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격이 이미 넘어있을 거예요, 상당히? 근데 지금 제일 단기적이라면 모르겠는데, 중단기적이라면 제일모직이나 SDI나 똑같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냥 SDI에 투자한다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SDI에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배구조 개편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건 좀 넌센스 같은 것 같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펀더멘탈 쪽에서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상승의 시나리오가 유효하지 않나. 근데 이제 제일모직에서는 최근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갤럭시 S5의 그린 인광 호스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린 인광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그린 인광에 그것도 뭔 얘기야? 갤럭시 그린 인광을 사용하게 되면 아몰레드에 대한 밝기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갤럭시 거야? S5에 대한 밝기가 갤럭시 S4보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좋은 거다? 네, 그린 인광에 대한 양산이 그동안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모직이 이제부터 지금 올해 이번 달 초였죠. 양산에 대한 쪽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쪽들이 전자소재에 대한 쪽에 대한 매출이 이제부터 합병 이후에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의견이라든가요 종목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저희가 좀 스터디할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팟빵에 게시판에 딱한 종목이나 여기 어디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딱쇼라든가 딱 VJ 이런 것들로 해서 화려한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여드릴까요. 거기도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화면 보실 때 앱으로 보실 때 거기 하트 모양이 있는데 이거 딱 한 번 누르면 좋아요 누르는 거거든요. 좋아요 한 번 누를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도 안 나가잖아요. 그거 눌러주시는 걸로 저희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변함없이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